1년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240%. 근데 두 채니까 1억 가지고 6천만 원. 좀 완전 운으로 좀 받았던 그런 집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되게 낮은 금액에 여러 호실을 던져서 얻어 걸린다. 초보분들도 정말 쉽게 로또처럼 할 수 있는 개별 매각 물건 어떤 것인지. 여긴 또 어떤 현장인가요? 오늘은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레미안 아니고 힐스테이트 자이 아니고 올리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어주는 거는 이런 올리브 같은 것들이에요. 건물이 되게 좋죠. 저도 오늘 처음 와봐요. 저도 이 집을 판 지가 꽤 됐는데 근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상태가 훨씬 좋네요. 이 정도 되니까 빨리 팔렸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지금 받았던 물건이 아마 이 집 두 개예요. 2층, 3층 이렇게 두 개 받았었거든요. 아, 두 개요? 맞아요. 이 물건이 총 4개의 호실이 나왔어요. 2개 호실을 낙찰 받았습니다. 좀 완전 운으로 좀 받았던 그런 집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경매하실 때 분석해서 하시죠? 운이 크게 작용하는 그런 또 물건들도 있어요. 그런 게 오늘 보실 이런 물건입니다. 로또 경매. 오늘은 로또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2억 1천만 원 정도였고요. 저는 1억 4천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에 4개 호실을 다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2개가 낙찰받았고요. 5,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요. 이게 1억 중반대 낙찰가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이거 낙찰받고 3개월 만에 팔았고요. 세금 떼고 3천만 원 남았습니다. 근데 투자금도 얼마 안 들어갔어요. 투자금 5천만 원 들어가가지고 1년 기준으로는 수익률이 240%. 근데 두 채니까 1억 가지고 6천만 원. 저희가 올 때 보니까 진짜 무슨 아무것도 없고 지역적으로는 완전 하급지라는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좀 횡하기도 하고 초보분들이 많이 보시는 브랜드 아파트랑은 환경이 아예 다르죠. 보시면 뭐 이렇게 한 동짜리 물건, 그리고 주차장도 다행히 지상 주차장이 겨우 있는 그런 현장이고요. 아직 내부는 보지 못했지만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도 작을 것이고 여러모로 단점들이 많은 현장입니다. 하자가 근데 너무 많은데 그래도 입찰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물건이 가진 하자는 크게 4가지 정도였어요.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있는 광주 북구 양산동이 지역 내에서는 좀 하급지에 속하는 입지적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세대수가 20세대도 안 되는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였어요. 세 번째로 저희가 입찰했던 낙찰받은 물건들은 둘 다 2층, 3층 이렇게 저층 물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개별 매각 물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수익률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별 매각 물건이라는 게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게 맞나요? 맞아요. 개별 매각 물건이 뭐냐면 가끔씩 여러분들 경매 물건 검색하시다 보면 타경 사건 번호를 치고 나서 뒤에 괄호 열고 1, 괄호 열고 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붙는 게 있거든요. 이 뒤에 붙는 숫자를 물건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물건이 한 번에 이렇게 매각되는 방식을 개별 매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물건 번호를 나눠가면서 파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씩 따로따로 팔아야 더 잘 팔리는 것도 있고요. 채무자의 재산을 과잉되게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가진 빚이 5억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재산이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10억이라고 쳤을 때 이거를 전부 다 팔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사람의 빚에 해당되는 몇 개만 추려서 개별 매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제가 검색해봤을 때 막 차도 나오고 맞아요. 이런 거 한 사람이 다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이 좀 다양하면 물건도 좀 버라이어티하게 나옵니다. 어민이셨나봐요, 채무자분께서. 어선도 나오더라고요, 배. 와, 그럼 로또라고 하는 이유가 그 4가지 중에 안에 컨디션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컨디션은 사실 경매할 때는 미리 보고 하긴 어렵죠. 물론 현장 조사하는 방법이 또 있지만 4개 호실 중에서 하나 내지 2개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게 낙찰되는 게 있어요. 분명 4개 호실이 가격이 다 비슷한데 특정 한 개 호실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특정 호실은 입찰자가 아예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입찰자들 생각이 다 똑같아요. 좀 더 좋은 호실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남들이 안 하는 호실, 좀 별로인 호실을 입찰해야겠다 할 수도 있고요. 되게 결과론적인 건데 어쨌든 한쪽에 많이 몰리는 그런 결과들이 좀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더 몰릴지 이거는 좀 결과론적인 거고 저희가 미리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별 매각 물건이 정말 실력과는 관계없는 로또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러면 선택하실 때 선생님은 어떤 기준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별 매각 물건을 입찰할 때 꿀팁을 드리자면 특별히 호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 매각 물건을 입찰하는 꿀팁은 전체 호실을 다 입찰하는 게 꿀팁입니다. 되게 다 되고 다 돼도 상관없는 금액 수준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채를 낙찰받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주택자가 됐을 때 취득세 중과에 대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개별 매각 물건들 중에서 취득세 중과를 맞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방 기준 공시주택가격 2억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주택가격 1억 이하인 물건들, 그런 것들이 개별 매각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 개를 한 번에 입찰하셔도 특세가 중과되지 않는 그런 완전 꿀팁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에 관련된 것들이 조금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낙찰을 받는다면 저희가 일반 시중은행에서 5%, 6%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P2P 대출 12%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한 번에 입찰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초보자들이 그렇게 4개씩 입찰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 마음이 좀 두려움에서 오는 거죠. 초보자들은 그런 게 두려워서 입찰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한 번에 여러 개가 어렵다면 특정 호실 하나만 정해서 낮은 금액에 한번 입찰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 개별 매각의 포인트는 엄청 낮은 가격으로 던져보는 거고. 개별 매각 물건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적정 수익률을 정해서 거기 맞춰서 입찰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낮은 금액에 여러 호실을 던져서 얻어 걸린다. 이랬을 때 개별 매각 물건은 가장 수익이 높아요. 약간 조심해야 될 거나 맞아요. 개별 매각 물건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 개의 물건이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물건 조사를 할 때 매매가와 팔 때 매매가가 좀 다르다는 거죠. 금액이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고요. 그래서 애초에 물건 조사를 하실 때 수익률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약찰가를 낮게 들어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찰하실 때 이 물건 번호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물건 번호 1번이나 2번이나 뭐 옆집이라던가 평형대 차이가 크게 없으면 그러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물건 번호 1번은 대지고 2번은 집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건 번호 2번을 입찰하셔야 되는데 실수로 1번을 입찰하시게 된다면 엉뚱한 물건을 높은 금액에 사오는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조심하신다면 개별 매각 물건은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4개가 비슷한 시기에 그럼 팔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들어오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4개 중에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들어가야지 하면 내 물건이 안 팔릴 확률도 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차별점을 가지시나요? 그쵸. 그래서 저희 물건을 어떻게 해야 더 쉽게 팔 수 있을까요? 안내판이로 사실 뭐 안내판 같은 걸 보고 매수자가 의사결정하진 않죠. 네. 너무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금액이 싸야 돼요. 싸게 파는 집들이 제일 먼저 보고요. 예를 들어 물건이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럼 매수자가 완전 우위죠. 현장 가서 소장님들한테 선생님 내가 이 물건 좀 보고 있는데 제일 싼 거부터 보여주시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테리어도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해가지고 싸게 팔면 모든 매수자가 좋아할 테니까 완전 올소리해서 싸게 팔면 좋은데 그러면 저희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죠. 일반 인테리어와 경매 인테리어는 아예 다릅니다. 일반 인테리어는 대부분의 부분을 화려하고 멋지게 바꿀 수가 있지만 경매 인테리어는 굉장히 가성비 있게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게 중요한 실력입니다. 인테리어 관련된 거는 다른 현장에서 올수리된 현장에서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꿀팁이 있다면 뭐예요? 보는 검색 사이트마다 별도로 그렇게 검색하실 수 있는 필터가 따로 있어요. 필터를 찾아보셔도 되시고 아니면 물건 검색을 하다 보면 조회수가 낮은 순서로 검색을 해보세요. 조회수가 낮은 순서로 검색을 해보시면 물건 번호가 1번부터 막 30번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1번만 보통 눌러보거든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 조회수가 엄청 낮아요. 그래서 조회수가 낮은 순으로 검색을 하신다면 개별 매각 물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진짜 입찰을 많이 하고요. 개별 매각 물건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한 번에 20채 이렇게 뭐 30채 이렇게도 나오게 하거든요. 이런 물건처럼 4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30채가 나올 때 전부 다 입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입찰하는 금액대가 아예 안 될 금액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쓴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뭐 2천만 원 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매도가가 1억이면 뭐 5천에 그냥 입찰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값에? 네, 반값에 지금? 입찰을 하고 네. 그리고 입찰을 전부 다 들어가서 딱 30개 중에 뭐 2개만 걸려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7천, 8천에 받는데 저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받았던 물건들이 개별 매각 물건 중에서 저는 1억 7천에 받았는데 저희 경쟁자들은 2억 6천에 받았던 물건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팔아도 벌써 9천만 원 차이가 나죠. 우와. 근데 이제 라이벌 많아지시는 거 아니에요? 알려드리면 하실 거예요? 이거 영상 봐도 안 할 거잖아요. 저 오늘 집에 가서 살 거예요. 또 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초보분들도 정말 쉽게 로또처럼 할 수 있는 개별 매각 물건 어떤 것인지 사례와 함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 경매 물건 검색하실 때 개별 매각 물건을 먼저 검색하셔서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홀로 아파트 영상을 제가 찍었지만 여기도 굉장히 상태가 좋은 나홀로예요. 주차도 좋고 관리도 좋고 채광도 좋고 저층이지만 앞에 좀 트여 있기도 하고요. 하늘도 보이는 집이고 앞건물도 낮기 때문에 이런 나홀로를 보시면 꼭 여러분들도 줍줍 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데 막 오시면 어떠세요? 내가 와서 판 건 아니지만 좀 팔리는 걸. 이게 글쎄요. 교육자분들은 약간 그런 거 느끼실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친 친구가 학교를 졸업한 느낌일까요? 약간 그런 느낌. 졸업한 학생을 보는 기분이죠. 뿌듯하죠. 예. 이 물건 뭐 다른 호실이 또 나오거나 낙찰 받았던 호실이 또 나오면 또 입찰을 해야죠.